한기총, 한교연, 한장총이 대선 정책 포럼을 공동 주최하고 기독교계 관심 정책을 제시했습니다. 도박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박성배 목사가 첫 항소심에서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청각장애인들을 위해 성경 번역 사역을 펼쳐온 한국기독교 수어연구소가 문을 닫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종교개혁 정신을 돌아보고 세월호 참사의 아픔에 동참하는 기도회가 열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5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각 후보들의 주요 정책이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교회 연합기관들이 공동으로 포럼을 열고 기독교계 관심 정책들을 논의했습니다. 한국교회가 대선 후보들에게 제시한 정책 현안은 무엇일까요? 한현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한국교회연합, 한국장로교총연합회가 공동으로 한국교회 제19대 대선정책 1차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한국교회 입장을 대신할 주요 현안을 도출해 대선 후보들이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이번 포럼의 취지입니다. 한장총 최영남 대표회장은 기독교는 길과 진리가 담긴 종교로서 나라가 가야 할 길을 분명히 알고 가르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이 대통령이 누구든지 간에 이분이 잘 판단하고 이 배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야 됩니다. 특별히 정책 면에서 도와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바로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기독교가 제시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한국교회가 이번 대선에 반영할 핵심 정책으로는 동성애 차별금지법 반대, 역사 바로 세우기 위한 대한민국 역사 정립 특별위원회 설립, 근대문화 보존법 등이 꼽혔습니다. 서울신학대학교 박명수 교수는 대한민국의 역사는 몇몇 특정인의 전유물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며 새로운 정부는 정권을 뛰어넘어 대한민국의 정책성 확립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제시했습니다. 우리 개신교는 대항 이후 들어온 것이거든요. 그런데 대항 이후 근대사에 있어서 종교를 얘기하지 않으면서 우리 기독교를 전체적으로 다 삭제를 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들, 불교와 유교를 통해서 대륙의 문화가 우리나라에 들어왔다면 우리 기독교를 통해서 서구 근대 문화가 들어온 것입니다. 이날 포럼 후 연합단체들은 결의문을 내고 한국교회는 제19대 대선에서 공명선거와 투표 참여에 적극 앞장설 것이라며 하나님 뜻에 합당하고 국민들에게 인정받는 대통령 선출을 위해 기도와 사명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구티비 뉴스 한연입니다. 교단과 신학교의 공금을 빼돌려 도박에 탕진한 혐의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은 박성배 목사. 첫 항소심에서 양형이 가혹하다며 선처를 호소했는데요. 기독교대한 하나님의 성회 서대문 소속 목회자들은 박 목사에 대한 엄정한 재판을 촉구했습니다. 기아성 서대문 총회장과 순총학원 이사장을 역임한 박성배 목사는 지난해 11월 교단과 신학교 공금 30억 원을 횡령하고 이사회 회의록을 위조한 혐의가 인정돼 구속 수감됐습니다. 박 목사는 첫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이 부당하다며 보석을 신청했습니다.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호소한 박 목사는 변상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학교법인 순총학원 정상화를 위한 대책위원회는 박성배 목사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재판부에 촉구했습니다. 대책위는 박성배 목사 사건은 목회자로서 있을 수 없는 치욕적인 사건이라며 반면교사를 삼기 위해서라도 정치적 감형이나 보석을 허가해선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성배 목사의 보석 허가 여부는 다음 달 18일로 예정된 2차 공판에서 판가름 날 전망입니다. 대한민국의 청각장애인 수는 약 35만 명. 하지만 수화로 대화하는 농인들 중 제대로 된 성경책을 갖고 있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농인들을 위해 수화 언어로 성경을 번역해온 한국기독교 수어연구소의 사역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사연인지 박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농아교회라도 각 교단마다 사용하는 수어가 달라 이를 통일하기 위해 창립된 한국기독교 수어연구소. 그동안 변변한 사무실 하나 없이 청각장애인협회 사무실 한켠에서 연구활동을 진행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갑작스레 사무실을 이전해야 한다는 소식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한교시원이 지금 현재 사무실 문제 때문에 걱정이 있습니다. 전에 3월 2일
이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는 청각장애인협회와 의논을 했는데요. 더 이제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공간을 좀 비워달라고 그래서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방을 찾지 못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기수연은 기독교 수어를 통일하는 작업에 이어 2035년을 목표로 성경 66권을 수어로 번역하는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농인들에게 왜 번역된 성경이 필요하냐 궁금증이 생기기도 하지만 문자 성경을 읽는데 어려움을 호소하는 농인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성인들은 성경을 읽고 듣기 때문에 이해가 가능합니다만 농인들은 문자는 읽을 수 있으나 깊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어로 된 성경이 필요하고 이 수어가 농인들에게는 딱 적합한 것이죠. 한기수연은 농화목회 현장에서 사역 중인 목회자와 전도사 등 12명과 함께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급여와 대가 없이 오로지 농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보람 하나로 지금까지 헌신해왔습니다. 연구위원들은 매주 목요일마다 모여 성경을 수어로 번역하고 영상 촬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촬영된 영상은 홈페이지와 SNS를 통해 농인들에게 배포됩니다. 한기수연의 번역에 농인들은 성경을 쉽게 이해할 수 있어 시원하단 반응입니다. 하지만 사무실 이전 문제가 발생하며 연구위원들은 하루빨리 좋은 곳으로 이전해 다시 연구를 진행할 수 있길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이영빈 소장은 수어 성경 번역 작업은 어떤 상황에서도 멈춰져선 안 된다며 농인들이 수어 성경으로 마음껏 하나님을 접할 수 있도록 한국교회의 기도와 관심이 절실하다고 호소했습니다. 구TV 뉴스 박은정입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의 의미를 되새기고 세월호 참사의 슬픔을 함께하는 기도회가 열렸습니다. 참석자들은 한국교회가 우는 자들과 함께 올란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고난당한 이웃의 아픔에 동참할 수 있길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27일 열린 종교개혁 500주년 연합기도회에서 말씀을 전한 박은희 전도사는 세월호 참사 3주기를 앞둔 심경을 전했습니다. 3년 전 딸을 잃어야만 했던 박 전도사는 여전히 하나님과 씨름 중이라며 한국교회가 고통의 소리에 귀를 막고 아픔의 현장에 눈을 가리지 않길 소망한다고 말했습니다. 함께 여는 교회 방인성 목사는 부패한 권력이 가라앉은 지금 진실이 떠오르는 것을 우리는 목격하고 있다며 세월호 유가족들의 호소가 우리의 기도 제목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진 기도회에서 참석자들은 한국교회가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의 고통에 동참하고 종교개혁 정신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했습니다. 세상 속 크리스천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 박은정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네포남의 교회입니다. 오늘의 첫 소식은 배우 김정은 씨가 제14회 서울국제사랑영화제 홍보대사로 위촉됐다는 소식입니다. 서울국제사랑영화제 측은 이번 영화제가 특별히 사랑과 위로를 전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어 평소 밝고 따뜻한 이미지를 갖고 있는 김정은 씨를 홍보대사로 선정하게 됐다고 밝혔는데요. 김정은 씨는 드라마 파리의 연인을 비롯해 영화 가문의 영광, 식객 등을 통해 대중에게 많은 사랑을 받아온 실력파 배우죠. 참아도 내가 참아. 누가 너더러 참으래? 그리고 참을 이유가 뭐야? 저 남자가 내 사람이다. 저 남자 내 애인이다. 왜 말을 못하냐고! 이 꼴을 하고서 어떻게 그래요? 김정은 씨는 서울국제사랑영화제의 따뜻한 취지와 의미에 감동을 받아 기쁘게 동참하게 됐다며 한 명의 영화인으로서 조금은 어렵고 아픈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사랑을 전하겠다는 소감을 전했습니다. 한편 올해로 14일을 맞는 서울국제사랑영화제는 다시 시작한다는 의미를 담아 4월 20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됩니다. 두 번째 소식은 한 남성의 특별한 사연입니다. 유엔 직원이었던 쿠로이 요코 씨는 한국인 형수진 씨와 결혼했습니다. 꿈꾸던 결혼 생활을 하며 기다리던 아이도 갖게 됐는데요. 하지만 행복도 잠시 아내 수진 씨는 아이를 낳은 지 하루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망 원인은 제왕절개로 인한 과다출혈. 분명 의료사고였지만 수술을 진행한 요르단 현지 의사는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쿠로이 요코 씨는 현재 법적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아내 형수진 씨는 쿠로이 요코 씨에게 소중한 선물을 남겼는데요. 바로 천명의 눈물이란 뜻을 가진 아들 세오입니다. 쿠로이 요코 씨는 최근 일본으로 돌아와 아들 이름을 내걸고 민박집을 열었는데요.
고인이 된 아내 수진 씨도 머나먼 해외에 뜻깊은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선교사인 수진 씨의 어머니가 수진 씨를 기리기 위해 캄보디아에 교회 겸 학교를 짓고 있는 건데요. 비록 수진 씨는 세상을 떠났지만 세우와 캄보디아에 세워진 교회를 통해 곳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길 바랍니다. 지난해 MBC 드라마 내 딸 금사월에 출연하며 큰 인기를 끌었던 배우 송하윤 씨가 공백 기간 동안 책을 읽는 즐거움을 더한 릴레이 리딩 캠페인에 재능 기부를 해왔다고 합니다. 송하윤 씨는 어른인 척과 할아버지의 기도 등의 책을 소개했었는데요. 특히 할아버지의 기도란 책이 눈에 띕니다. 우리는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되도록 고통의 상황을 외면하려고 하지만 항상 그렇게 할 수는 없다. 진정으로 삶을 받아들인다면 이 책은 크리스천이 쓴 책이면서 고 법정 스님이 살아간 책 50권 중에 한 권으로 뽑혔었죠. 책은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 의과대학의 임상교수인 레이첼 나오미 레멘의 것으로 어린 시절부터 크론이란 만성병을 알아온 저자의 삶을 담아냈는데요. 레이첼 레멘은 의사를 그만둔 후 심리상담가나 투병 환자들의 고통을 치유하는 일을 했습니다. 레이첼이 이러한 삶을 살 수 있었던 배경엔 외할아버지가 있었는데요. 때문에 책에는 외할아버지가 들려준 신앙의 가르침이 그대로 담겨 있다고 합니다. 네포난의 교회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영상이 있다면 전화나 이메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TV 뉴스 박은정입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홍희연 기자가 종합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세월호가 이르면 이번 주 금요일 오전 목포 신항에 도착할 전망입니다.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은 유동적일 순 있지만 세월호를 실은 반잠수선이 30일 출항해 31일 오전 목포 신항 철제부두에 도착하는 것으로 예정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세월호 미수습자에 대한 수색 작업은 내달 10일쯤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입니다. 김 장관은 내달 5일이나 6일 세월호가 육상에 완전히 거치될 것으로 보인다며 거치 후 준비 과정을 마치고 난 뒤 우선적으로 미수습자를 찾는 작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해수부는 세월호 선체가 완전히 거치되면 유가족들과 상의해 합동 추모제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세월호 인양 작업이 막바지로 접어들면서 사고 원인 규명에 나설 선체조사위원회 출범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조사위는 국회가 선출한 5명, 유가족 대표가 선출한 3명 등 총 8명으로 구성됩니다. 조사위원들은 세월호 침몰 원인에 대한 의혹이 남지 않도록 확실한 원인 규명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금까지 진행된 여러 조사는 국민이 가진 의문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다며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의문점들을 해결하는 자세로 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사위는 조사 개시일로부터 최장 10개월간 활동할 수 있습니다. 선체가 완전히 인양되면 미수습자와 유류품, 유실물 수습 과정 등을 먼저 점검할 계획입니다. 부산 기장군 고리원자력발전소의 원전 4호기가 수동 정지됐습니다. 고리원자력본부는 고리 4호기 내부 바닥 수집조의 수위가 올라가는 현상이 발생해 출력을 감소시켰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집조는 원자로를 냉각시키는 물이 모이는 곳입니다. 이번 수동 정지 때문에 외부로 방사선이 누출되는 영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본부 관계자는 원자로 냉각제 누설 때문에 수위가 올라간 것으로 보고 있다며 원전을 안전하게 정지한 후 원인을 상세히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반핵 시민단체들은 고리원전 4호기의 가동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지난해 은행 임직원과 영업점, 자동화기기 수가 모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임직원 수는 6년 만에 가장 많이 줄었고 영업점과 자동화기기 수도 2000년대 초반 이후 최대 규모로 감소했습니다. 은행의 중심추가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급격히 쏠림에 따라 이 같은 현상은 앞으로 가속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작년 12월 중 전체 조회 서비스에서 모바일과 인터넷 뱅킹 비율은 80.6%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창구 거래와 자동화기기 등 오프라인을 통한 조회 거래는 15.5%에 불과했습니다. 시중은행들은 거점 점포를 중심으로 영업점을 통폐합하거나 기계 조작만으로도 대부분의 은행 거래를 할 수 있는 무인 점포를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경찰 간부가 자신의 부하 의경들을 괴롭히다가 징계를 받게 됐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단 소속의 이 경감은 지난해 초부터 대원들에게 성희롱 발언을 하거나 개인 심부름과 빨래 등을 시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대형 면허 없이 지휘 차량 운전석에 올라 운전 연습을 한 것도 들통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경감은 근무 중 수시로 개인 여가 생활을 즐기고 자신이 결제해야 할 서류를 부하들에게 대신 결제하게끔 시키기도 했습니다. 경찰청은 이에 대해 해당 경감의 혐의가 상당 부분 사실로 인정됐다며 다른 경찰서로 전출시킨 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구TV 뉴스 홍의원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이 국내 621개 직업 종사자 19,127명을 대상으로 직업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만족도가 높은 직업 20개 중 목회자의 직업 만족도가 3위를 차지했습니다. 세부 영역별 만족도에선 직업 지속성과 수행 직무 만족도 등 4개 영역은 높은 순위를 차지했으나 급여 만족도와 근무 환경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한성서공회가 에티오피아 현지를 방문해 에티오피아 아마라어로 제작된 성경 2만여 권을 기증했습니다. 에티오피아는 3,000년이 넘는 기독교 역사를 지녔지만 현재는 성서 복음률이 매우 낮은 국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통일과 대선을 위한 미스바 대각성 구국기도회가 4월 9일 남서울 비전교회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기도회는 한국교회의 죄를 회개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습니다. 준비위원회는 서울을 비롯해 부산, 대구, 대전 등 전국 주요 도시 순회기도회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국제구호개발 NGO 월드비전이 내달 10일부터 7월 2일까지 2017 교실에서 찾은 희망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학교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시작된 이번 캠페인엔 캠페인송에 맞춘 플래시몹 동영상을 만들어 유튜브에 올리는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TV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